안녕하세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 오늘도 한번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나온 DB생명과 흥국생명 이 두 회사의 최신 보험 상품 정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특히 내부 교육용 자료에 담긴 주요 변경 사항들 이걸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목표는 간단합니다.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에게 정말 의미 있을 만한 정보, 그러니까 새로운 보장 내용이라든지 상품 전략의 변화 같은 거요. 그리고 이게 당신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 핵심만 딱 뽑아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보험 시장은 늘 그렇듯이 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죠. 특히 오늘 볼 이 두 회사 자료는요, 암이나 장기 요양 같은 핵심 보장 영역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유병자 시장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공략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최신 의료기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새로운 항암 치료법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신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험 상품에 반영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DB생명 자료부터 볼까요? 9월 15일자로 해서 여러 신규 특약들이 나왔는데 와, 이게 눈에 띄네요. 특히 항암 관련 보장이 확 강화됐어요. 보니까 항암 약물 치료 특약 이게 최대 5천만 원, 그리고 항암 방사선 치료 특약은 최대 7천만 원까지 한도가 커졌어요. 와, 아무래도 암 치료비 부담이 계속 커지니까 이걸 반영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한도만 높인 게 아니고요. 그 보장 방식에도 좀 변화가 있어요.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 특약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요. 암 수술,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같은 그 주요 치료 항목들 있잖아요. 이걸 각각 항목별로 연 1회씩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는 방식이에요. 아, 항목별로요? 네. 기존에는 진단 후 연 1회 이런 식으로 좀 묶어서 봤다면 이건 실제 치료 과정에서 여러 번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둔 거죠. 그리고 종합병원에서 받는 치료라고 딱 명시한 점 이것도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고품질 고비용 치료가 주로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아, 치료 항목별로 연 1회씩. 네, 확실히 그 여러 단계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게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와, 이건 진짜 흥미로운데요.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이요. 자료에 보니까 레켐비 같은 최신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딱 언급되어 있어요. 이게 최대 1천만 원까지 보장한다고 하는데 와, 그럼 이런 비싼 신약 치료 비용도 이제 보험으로 대비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특약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기본 보험 계약에 추가로 선택해서 가입하는 일종의 옵션 같은 부가 보장이잖아요. 근데 이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은 그 의미가 좀 커요. 레켐비 같은 약은 단순히 증상을 좀 완화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병의 진행 자치를 늦추는 걸 목표로 하는 차세대 치료제거든요. 당연히 비용도 상당히 높고요. 이런 최신 치료법이 이렇게 빠르게 보험 보장 영역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건 뭐랄까 앞으로 의료비 준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주로 그 당신 곁에 치매간병 보험 같은 상품에 탑재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 그럼 이제 구체적인 상품들을 좀 더 볼까요? DB생명 상품 중에 뉴 올케어 암종신보험 이게 눈에 띄는데 이름처럼 암보장이랑 종신보험, 그러니까 사망보장을 합친 거네요. 자료에 보니까 20년 납입 완료 시 해지 환급률 120% 예시 이런 게 나와 있던데 이런 높은 환급률은 좀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맞아요. 특정 시점에는 보험료 원금 이상으로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는 구조. 이게 요즘 보장성 보험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 중 하나죠. 다만 이건 이제 만기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하고는 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 목적은 보장이니까요. 중도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상품은 3.25 간편 심사로도 가입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최근 3개월 내 특정 의료 이력, 2년 내 입원이나 수술, 5년 내 암 진단 여부 이런 걸 묻는 비교적 좀 완화된 가입 조건입니다. 네, 이 암종신보험에 항암치료 업셀링 플랜이라는 걸 보니까 아, DB생명이 진짜 고해감 치료비 보장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비급여 주요 치료 받을 때 또 약물 치료 시 그리고 그 중입자 치료 시 각각 보장 한도를 엄청 크게 높여서 설계할 수 있게끔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네, DB생명은 특히 그 중입자 치료 같은 아주 최첨단 고비용 암 치료에 대한 보장 강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이건 특정 위험에 대해서 아주 두터운 보장을 원하는 고객에게는 매력적이겠지만 그만큼 보험료 부담도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건강백 내가 고른 통합보험,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보장이랑 간병보장을 합치면서 항암 치료 관련해서는 훨씬 더 높은 한도의 업셀링 플랜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은 좀 독특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무사고 만기 연장이라는 거요. 아, 그거요? 맞아요. 원래 85세 만기인데 그 전에 4대 질병, 그러니까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장기요양 1, 2등급 이거 진단 안 받으면 추가 비용 없이 100세까지 보장 기간이 쭉 늘어난다. 이런 거죠. 와, 이거 건강하게 오래 살면 보험 혜택도 길어지는 거네요. 약간 건강 인센티브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건강 수명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딱 반영한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이랑 장기 요양 이 두 가지가 사실 노후의 핵심 걱정거리잖아요. 이걸 한 상품 안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인 거죠. 간병인 사용 일당 보장 한도도 365일로 꽤 넉넉하게 설정되어 있고요. 종신보험 쪽도 한번 볼까요? 7천 종신보험하고 7천 골드 종신보험 두 가지가 소개됐는데 둘 다 사망보험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늘어나는 체증형이네요. 이건 뭐 물가 상승을 고려하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필요한 보장 금액이 커지는 경우에 좀 유용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최재형은 그런 목적을 가지죠. 두 상품은 목표 고객 연령대가 좀 다른데요. 7000 종씨는 주로 3040대, 7000 골드는 5060대를 겨냥한 거를 보입니다. 뭐 체증이 시작되는 시점이나 방식에 좀 차이를 둔 거죠. 특히 7000 종신 같은 경우는 7년, 그러니까 84회 납입 시점에 주계약으로 낸 보험료의 100%를 해지 환급금으로 확정 지급한다. 이 특징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아, 7년 시점에 100%요? 네, 단기적인 목돈 활용 가능성을 좀 열어둔 셈인데 역시 이것도 보장성 상품이라는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료에서 이 종신보험들은 그 상속세 재원 마련 관점에서 설명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요즘 뭐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해서 상속세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걸 제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상속세 재원 마련은 종신보험의 아주 전통적인 기능 중 하나인데요. 최근에 자산 가치가 많이 오르면서 예상치 못하게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면서 다시금 이 기능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특히 유동성이 좀 낮은 부동산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아주 유용한 현금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치매 관련해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당신 곁에 치매간병보험, 이게 주력 상품으로 보이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그러니까 비교적 경증 상태부터 보장을 하고 특히 CDR 척도 0.5점, 이게 최경도 치매 상태라고 하던데 이때부터 보장이 개시된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레켄비 같은 신약치료 미특약도 들어가 있고요. 네, 치매 보장 범위가 점점 더 초기 단계로 넓어지고 최신 치료법까지 포괄하려는 경향이 아주 뚜렷합니다. 단순히 진단금 얼마 이렇게 지급하는 걸 넘어서요. 자료에 나온 100만 원 플랜 예시처럼 뭐 데이케어 센터 이용비나 방문 요양비, 복지용구 구입비 같은 실제 간병 상황이 필요한 비용들 있잖아요. 이런 걸 월 단위로 설계할 수 있게 제시하는 점도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DB생명 상품 하나 더 보면 내가 고른 건강보험은 이건 이름처럼 맞춤 설계의 유연성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아까 말한 종합병원 암 주요 치료 특약이 탑재돼서 암 보장이 강화됐고 특히 중입자 치료 맞춤 플랜, 이게 강조되네요. 중입자 치료가 아직 국내에서는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워낙 고액의 비용이 드는 최신 치료법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책, 이걸 마련하려는 수요를 공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중입자 치료, 뭐 꿈의 암 치료기라고도 불리지만 비용이 정말 상당하죠. 항암방사선 특약하고 중입자 치료 보장 특약을 조합해서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보장하고 또 국내외 치료 지원을 연계하는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이건 DB생명의 고비용 첨단 치료 보장 전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품 역시 355 간편심사 옵션이 있어서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55는 아까 말한 325보다는 질문 기간이 조금 더 긴 또 다른 유형의 간편심사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종합해보면 DB생명은 암, 치매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을 아주 전문화하고 중입자 치료나 표적 치매약 같은
최신 고비용 치료까지 커버리지를 넓히려는 전략이 진짜 뚜렷하네요. 또 건강이랑 장기 요양을 통합하고 특정 시점에 높은 해지 환급률로 좀 어필하면서 간편 심사를 통해 유병자 시장도 공략하고 종신보험으로는 상속설계 솔루션까지 정말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요약이십니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보장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상속 같은 구체적인 재무 목표가 있는 고객에게 어필할 만한 요소들이 많아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흥국생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흥국생명 자료에서는 정말 독특한 컨셉의 상품이 시선을 확 끄는데요. 3점, 10점, 5.5 고당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 이게 뭐죠?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유병자를 위한 할인 상품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생명보험 업계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기존의 35 간편 심사는 아시겠지만 최근 3개월 내 의사소견, 10년 내 입원 수술, 5년 내 중대질병 이력 이걸 묻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최근 5년 내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진단 치료 이력 없음이라는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3점, 10점, 5.5가 된 거죠. 맨 뒤에 5가 하나 더 붙어서요. 아하, 그래서 마지막 5가 그 고혈압 당뇨 여부를 묻는 거군요. 그럼 이 추가 조건에 해당 안 되면, 그러니까 5년 안에 고혈압이나 당뇨 이력이 없으면 기존 3점, 10.5 간편보험보다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이 얘기네요. 자료 보니까 고혈압 없으면 약 3%, 당뇨 없으면 약 6%, 둘 다 없으면 약 9%까지 저렴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간편 심사 대상자, 그러니까 과거 병력이 있는 유병자 중에서도 상세적으로 건강 상태가 좀 더 양호한 그룹을 골라내서 보험료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거죠. 간편 심사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나타나는 일종의 초세분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병자 보험은 좀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상품은 꽤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오, 그러네요. 흥국생명의 다른 업데이트도 좀 흥미로운데요. 특정 순환계 주요 치료비 특약이 개정됐는데 원래는 수술, 중환자실 입원, 혈전용의 치료 이 중에서 연 1회만 보장했지만요. 이제는 혈전 제거술 치료를 추가하고 이 네 가지 치료 항목 각각에 대해서 연 1회씩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보장 범위랑 횟수가 모두 늘어난 셈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은 아시다시피 여러 치료를 복합적으로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각 치료 항목별로 보장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급 종합병원 관련 특약까지 추가하면 연간 최대 8회, 합산해서 1억 3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순환기계 질환 보장에 상당히 힘을 준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된 특약은 모든 상품에 다 탑재된다고 하네요. 심장질환 보장 자체도 강화했어요. 심장질환 진단비 라인업에 보니까 심근병증, 주요 심장염증, 심장판막 협착증 같은 새로운 보장 4종을 추가했다고요. 우리가 보통 아는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외에 다른 심장 문제들도 커버하려는 움직임이군요. 이것도 전 상품에다 탑재되는 거고요. 네, 심장질환은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요. 최근에 발병률하고 의료비 부담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들이 보장 범위를 넓혀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죠. 다양한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좀 두려움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런 폭넓은 보장이 안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흥국생명은 주요 보장들의 가입 한도를 상품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그냥 딱 표준화했다. 이 점도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는 건강한 사람은 최대 2억 원, 유병자는 최대 1억 원, 항암 약물이나 방사선 치료비는 각각 최대 7천만 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는 최대 1억 원, 이런 식으로요. 이거 복잡하게 상품별로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명확하게 제시하는 전략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설계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고 고객에게도 상품의 핵심 보장 수준을 아주 쉽게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 정도까지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다빈치 로봇 수술비나 간병인 사용의 일당, 또 1종부터 5종까지 수술비 같은 다른 주요 보장들도 꽤 높은 수준으로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월 보험료 8만 원 이상 내면 그 초과분을 50%, 최대 8천 원까지 할인해주는 제도, 이것도 일부 상품 유형 대상이긴 하지만 이런 것까지 더해서 가입 매적도를 높이려는 시도도 보입니다. 자료에서 그 18대 질병 납입 면제 특약이 흥국생명만의 특징이라고 강조하던데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그럼요.
보험료 납입 면제는 보통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 3대 질병 진단 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흥국생명은 여기에다가 양성내종양, 중대한 화상, 희귀질환, 말기 간폐신부전 같은 15개 질병을 더 추가해서 총 18개 질병에 대해서 납입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건 확실히 타사 대비 차별화되는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흥국생명은 그러니까 간편보험 시장을 더 세분화해서 파고들고 순환기나 심장질환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주요 보장 한도를 표준화해서 상품 경쟁력이란 편의성을 높이는 이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군요. 거기에 보험료 할인이나 좀 독자적인 납입 면제 혜택도 제공하고요. 네, 요약하자면 흥국생명은 정교한 타겟팅, 아까 말씀드린 3.1.55 같은 거요. 그리고 핵심 보장의 표준화 및 강화, 이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상품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요. DB생명 자료에 있던 규제 관련 참고사항 하나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예금자 보호 한도, 이게 2025년 9월 1일부터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건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 같은 다른 금융상품에도 다 적용되는 중요한 변경사항입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이 변경이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기존 계약도요? 네, 즉 기존에 5천만 원 한도로 보호받던 분들도 이제 자동으로 1억 원까지 보호받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종류 자체가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1인당 보호 한도 금액만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이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오늘 DB생명과 흥국생명의 9월 최신 상품 정보를 통해서 여러 변화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암, 치매, 심장질환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이 더욱 세분화되고 강화되는 추세가 보이고요. 또 유병자 시장을 건강 상태에 따라서 나누는 그런 새로운 간편 심사 상품도 등장했고요. 특정 시점에 높은 해지 환급률을 내세우는 종신보험도 있었죠. 물론 보장성 목적이라는 건 기억해야 하고요. 그리고 흥국생명처럼 주요 보장 한도를 그냥 딱 표준화해서 명확성을 높이는 전략,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보험 상품의 진화가 당신의 건강관리 계획이나 상속 같은 장기적인 재정 목표와 어떻게 맞아떨어지는지, 혹은 어떤 점을 좀 새롭게 고려해야 할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레캠비나 중입자 치료처럼요. 특정 고비용 신규 치료법에 대한 보험 보장이 이렇게 구체화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과거에는 그냥 암 진단비 얼마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대비했다면 이제는 특정 치료 하나하나에 대한 대비를 추가로 고민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걸까요? 이것이 우리가 미래의 의료비를 계획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게 될지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최신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현재 가지고 계신 보험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분명 의미 있을 겁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필요한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 혹시 부족하거나 좀 과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해 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정보의 바다를 항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통찰을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